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와의 관계 완전히 지금 180도로 변화가 됐고 그 징후들이 실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모든 외교관, 모든 관리들은 해외로 나갈 때는 중국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의 소두공항이 북한 모든 외교관들, 관리들의 해외 나가는 거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베이징 북한 대사관은 대사관 자체가 호텔 같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관 같은. 거기에는 막 몇백 명을 재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함께 있다 보니까 베이징 북한 대사관은 소위 해외로 나가는 모든 북한인들의 숙소 같은 거점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 북한인들이 거의 10대 명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국으로 나가는 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베이징 소두공항을 이용하는 북한인들의 숫자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인적 교류가 완전히 중단돼 가지고 중국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젠 중국을 통하지 않고 전부 다 러시아를 통해서 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6월 17일부터 평양 모스크바 열차를 이제 공식 또 재개통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긴 구간입니다. 1만 킬로 가장 긴 구간의 열차 노선이 지금 이제 개설이 됐는데 평양에서 출발해 가지고 1박은 북한을 벗어나는 데 쓰고 나머지 7박은 러시아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이 기간이 7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왕복 16일 걸리는데 이 열차가 이제 개설되면서 모든 북한인들이 해외에 나가는 루트는 바로 모스크바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서 운행되는 열차 궤도와 러시아 열차 궤도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조금 더 넓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러시아 측에다가 북한의 철도망을 새롭게 개설을 확장하면서 러시아식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데 러시아가 좀 투자해달라. 근데 러시아는 굳이 북한의 열차를 운영하기 위한 투자를 그렇게 엄청나게 할 필요도 없고 그거 해봤자 러시아가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라. 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열차는 러시아와 북한 국경에서 이제 열차를 교체하거나 내일 상황을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이걸 이제 복잡한 거를 감안해서 평양과 모스크바 간의 열차 운행이 이제 재개가 되는 건데 요즘 세월에 뭐 1시간이면 저기 베이징도 가고 그리고 뭐 10시간이면 저기 유럽까지 가는데 7일 동안 8일 동안 기차에 앉아가지고 누가 거기 갑니까? 자, 이거는 이제 정말 여행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대륙 횡단을 하고 싶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양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모스크바까지 열차 여행식으로 가면 뭐 갈 수 있겠지만 이거를 그냥 이제 업무 수단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누구도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만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기차로 가는 게 반값 이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갈 때에는 앞으로는 이제 비행기가 아니라 전부 다 기차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중대한 변화가 이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탈북자에 대해서 러시아와 다릅니다. 철저하게 북한 편을 들어가지고 탈북자는 전부 다 북한에 송환시켰습니다. 자, 러시아는 지금까지 강제 북송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뭐 범죄자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부탁해가지고 끌고 간 적은 있지만 러시아 정부가 알아서 이제 북한에 송환시켜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엔 난민 기구가 러시아에 들어와 있고 러시아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망명을 하길 원하게 되면 유엔 난민 기구에게 넘겨줘가지고 서로 이제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난민증을 받게 되면 러시아 공안이 보호해 줍니다. 이걸 북한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기간 동안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가지고 이탈자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북한에 이제 보내도록 했죠. 그러니까 북한 정보 요원들이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는 걸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정상 국가가 돼야 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탈북자 문제를 북한의 입장을 수용해가지고 그대로 하기는 매우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아닌 모든 북한 주민들의 그 이 목적지가 러시아로 향해져 있고 모스크바가 해외로 나가는 거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량 탈북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보수 정부처럼 뭐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들여오겠다. 자, 이런 정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협약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가길 원하면 뭐 대한민국으로 올 수밖에 없고, 또 한국이 뭐 탈북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적대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많은 다른 국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좌파 정부라고 해도 북한 주민들이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쪽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왜 대한민국으로 안 오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한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량 탈북이 이거는 뭐 예측이 아니라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어린애 있고 러시아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한 20만 명 이상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대량 탈북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오늘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올립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